네, 안녕하세요. 송우찬입니다. 이번 3월 1일 일요일날 원래 제 2회 월간 개고생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학원이 휴원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 2회차 모의고사는 영상 강의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나눠드린 그 프린트의 문제들 한번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1번에 보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4 곱하기 16의 4분의 1승이라는 값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지수 법칙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4는 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16은 2의 4제곱, 그리고 다시 전체 4분의 1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가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4제곱과 2의 4분의 1승 두 개 갖다가 4와 4분의 1을 갖다 곱해주니까 2의 1승이 다시 한번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의 2 플러스 1승, 즉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수 법칙이 이런 정수 버전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리수 버전으로도 확장이 가능한데 2번에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요. 3의 3분의 2승 곱하기 9의 2분의 3승 나누기 27의 9분의 8승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의 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3의 3분의 2승은 우선 특별히 고칠 게 없어 보이고 두 번째 있는 9를 3의 제곱에 다시 전체 2분의 3승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27도 마찬가지로 3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했을 때 첫 번째는 그대로 3의 3분의 2승, 두 번째는 2하고 2분의 3 두 개 갖다 곱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나누기 다시 3과 9분의 8 두 개를 갖다 곱해주시면 3의 3분의 8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지수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위쪽에 있는 지수끼리 곱할 때는 더하고 나눌 때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3분의 2 더하기 3 빼기 3분의 8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3의 1승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3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 equal n이 두 개의 무리함수 y는 루트 x 그리고 y는 2루트 x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an과 bn이라고 부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그림의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 두 개의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y는 루트 x가 하나 있고 그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y는 2 루트 x라는 그 무리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직선을 하나 갖다 그을 건데 어떤 직선이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x equal n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 그 두 개의 무리함수하고 만나는 점들을 하나는 an, 하나는 bn이라고 놓으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an이라는 점의 좌표는 n, 루트 n, bn이라는 점의 좌표는 n, 2 루트 n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SN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SN은 뭐냐면 삼각형 OANBN의 넓이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대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5고요. 우리가 여기를 임의적으로 선생님이 T라고 놓을게요. T라는 점의 좌표는 N, 0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하고 AN하고 그 다음에 BN을 갖다 이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 삼각형은 이제 좀 둔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냐면 여기는 요 선분 AN, BN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선분 OT의 길이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선분 AN, BN의 길이 곱하기 선분 OT의 길이 그 다음에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분의 1을 갖다 곱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ANBN의 길이는 지금 Y좌표 길이만 빼시면 되겠죠. 2루트 n에서 루트 n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n 선분 OT의 길이는 n 그리고 다시 곱하기 2분의 1이다. 정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n의 2분의 3승 또는 2분의 1 곱하기
n 루트 n 정도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k를 찾아야 되는데 k는 뭐냐면 s의 2의 10승이 2의 k승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자, 2의 10승을요, 여기는 요 n의 자리에다 갖다가 집어 넣어 주시는 거니까, 여기는 요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식에다 갖다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앞에 2분의 1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2의 10승에 다시 전체 2분의 3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1 곱하기 2의 15승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14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k의 값이 14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을 하나 주고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a, b와 그리고 자연수 m, n에 대한 조건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먼저 한번 써보면 a의 m승, 그 다음에 a의 n승, 그 다음에 b의 n승, 그 다음에 b의 m승, 이렇게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하고 b는 당연히 양수이고, 그 다음에 m과 n이라는 숫자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출발점을요,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볼 거냐면 가운데 있는 요 조건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n승, b n승. 그러니까 a하고 b가 동일하게 자연수인 상태에서 a하고 b를 갖다가 거듭 제곱한 형태의 대소관계가 b의 n승이 a의 n승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a하고 b의 대소관계를 파악을 해봤을 때 당연히 b가 a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하고 b는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a하고 b가 양수이기는 한데 둘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양수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a는 0과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b는 1보다 더 큰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고, 혹은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인데 모두 다 1보다 큰 경우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a하고 b에다가 m과 n을 갖다 집어 넣는데 그 두 녀석의 am승, an승, 그 다음에 bn승과 b의 m승의 대소관계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 1을 기준으로 나눈 건 뭐냐면 0에서 1 사이에 있다면은 우리가 y는 a의 x승이나 y는 b의 x승과 같은 함수를, 지수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개의 녀석이 모두 다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소함수 버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두 개의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린다면 m을 집어넣건 n을 집어넣건 am승, an승, bn승, bm승 이 녀석들의 대소관계가 위에 있는 조건과 같이 반대로 뒤집어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케이스의 이야기도 불가능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둘 다 증가함수인 케이스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 a하고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시면 a, b는요,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일 것이고 그리고 b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m하고 n이 가지고 있는 대소관계를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볼게요. b의 n승, 그 다음에 b의 m승. b는요 1보다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더 큰 양수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m이 n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답이 1번.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네요. 4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5번에 보니까 로그 3의 18, 그 다음에 빼기 로그 3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의 6.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로그는 밑이 같은 경우에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로그를 더하거나 뺄 때 이제 더하는 경우에는 진수끼리 갖다 곱하고 빼는 경우에는 진수끼리 갖다가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4는 뺄셈이었으니까 진수에서 분모로 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8과 6은 분자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6 진수의 값이 지금 27. 그래서 로그 3에 27이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로그 2에 5분의 8에다가 로그 4의 4분의 25를 갖다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까 5번 문제 이야기할 때는 밑이 같은 것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연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는 밑이 2, 하나는 밑이 4,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로그 4의 25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밑을 같게 만들 겁니다. 우선 4는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25는 2분의 5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가 하나는 분모로 2가 하나는 분자로 떨어지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얘가 로그 2의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2분의 2는 1이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로그 2의 2분의 5가 되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로그 2의 5분의 8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2분의 5는 이제 로그끼리 더할 수 있겠죠. 밑을 같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진수에서 지금 5분의 8과 2분의 5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그 값이 로그 2의 4가 되니까 어렵지 않게 2라는 결론을 6번에서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7번 문제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7번은 로그끼리 덧셈이 아니라 로그에서의 곱셈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로그 2의 3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로그의 밑이 달라요. 근데 6번에서는 이제 밑이 달라도 그것을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왜냐하면 4가 2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밑이 3이고 2고 서로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거듭 제곱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요. 로그 2의 3분의 1이 있는데 우선 정리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로그 2의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 두 번째로 로그 3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로그 3의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 지수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떨궈주면 마이너스 1 하나 따로 마이너스 2 하나 따로 곱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냐면 요 두 개를 갖다가 곱했을 때의 식이 특이사항이죠. 로그 A의 B 하고 로그 B의 A 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밑과 진수가 서로 뒤집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쟤는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두 개를 갖다 곱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요. 우선은 A가 9의 11승인데요. 간단하게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의 제곱에 11승이니까 3의 22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 A의 3분의 1을 구해야 하는데 뭐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게 밑변환 공식을 갖다가 거꾸로 써보면 진수를 밑으로 돌려서 로그 3의 A의 형태로 갖다가 고쳐주실 수가 있을 거고 A에다가 이제 3의 22승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로그 3의 22승 그래서 얘가 22 곱하기 로그 3의 3 그래서 로그 3의 3은 밑과 진수가 같은 숫자죠. 1이 될 테니까 계산하게 되면 22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요.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니까 n이 자연수이기는 한데 두 자리인 자연수니까
10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인 거고요. 거기에서 로그 9의 n 빼기 가우스 로그 9의 n이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때 이게 상용 로그든 상용 로그가 아니든 여기다 가우스를 취하면은 항상 얘가 뜻하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정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로그 9n 원래 값에서 그 정수 부분을 빼고 있죠.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건 뭡니까? 네,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그 9의 n, n이 어떤 자연수인데 두 자리 자연수인데 그걸 갖다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로그 값에 대하여 그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n의 값을 찾아주세요 하는 게 지금 9번 문제의 목표인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y는 로그 9의 x 빼기 가우스 로그 9의 x라고 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뜻이냐면 y는 로그 9의 x는 어쨌든 밑이 1보다 큰 밑이 9인 그런 증가하는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y는 로그 9의 x는요, 당연히 1,0를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9,1이라는 점을 지날 것이고 훨씬 더 멀어야 되겠지만 요쯤에다가 표현을 할게요. 81,2라는 점을 지날 거예요. 근데 지금 1에서부터 9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을 때는 로그 9의 x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가우스 취하면 가우스 로그 9의 x의 값이 0이라는 이야기고 x가 9보다 크거나 같고 81보다 작다면 로그 9의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질 테니 가우스 로그 9의 x의 값이 1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요. 어떻게 나타나지는 거냐면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을 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역은 어차피 아니긴 하지만 이때는 가우스 값이 0이니까 그대로 로그 9의 x를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9보다 크거나 같고 81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값이 1이니까 로그 9의 x에서 1을 갖다 빼는 거고요. 자, 근데 9보다 크거나 같고 81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그래프를 만약에 1을 뺀다. 다시 말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쪽에서의 값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장시켜보면 x가 81보다 크거나 같고 9의 세제곱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때는 가우스 값이 2가 될 테니 로그 9의 x 빼기 2를 갖다가 그려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요. 우리가 가진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쯤이 9, 좀 더 크게 81, 그 다음에 조금 더 갑시다. 쪽으로 쭉 그려져 있는데 9의 세제곱이라는 되게 큰 값이 있지만 우리한테 어떤 가지고 있는 관심은 중간에 있는 100 정도의 값까지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무조건 한계선을 하나 두게 되는데 어디가 한계냐면 y = 1이 한계죠. 왜냐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들을 모두 모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을 때 로그 함수의 일부분, 근데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9,0라는 점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81,1이라는 점, 실제로 지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본 거고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게 될 건데 이게 소수 부분의 값이 제일 커지려면 9나 아니면 81이나 9의 세제곱의 근방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높은 소수 부분을 가질 수 있는 x의 값은 혹은 자연수 n의 값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8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수 부분의 그래프를 미리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생각보다 이 문제를 쉽게 해석을 해 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니까 두 함수 fx하고 gx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부르도록 하자. 선분 a, b의 길이가 2k-1일 때 2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선분 a, b의 길이가 2k-1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테니 지금 10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함수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두 번째 gx라는 함수가 로그 2의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x축이랑 만난다라는 것은 y값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제로는 2의 x승 마이너스 k 한쪽으로 넘어가면 2의 x승 이퀄 k 다시 말해 x가 로그 2의 k 즉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a라는 점의 좌표는 로그 2의 k, 0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x가 x축이랑 만나는 점 한번 찾아볼까요? y에다 0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제로가 로그 2의 x-2k고 그럼 진수가 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x-2k가 1인 거니까 x가 2k 플러스 1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b라는 점의 좌표가 2k 플러스 1, 0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선분 AB의 길이인데 이게 원래는 뺀 다음에 절대값을 갖다 씌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그림을 보시면 B라는 점이 분명히 A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B의 X좌표인 2K 플러스 1에서 A의 X좌표인 로그 2의 K를 갖다 뺀 것을 선분 AB의 길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얘가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이게 2K-1이랍니다. 제가 2K-1이니까 2K랑 2K 날라가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로그 2의 K가 2가 되니까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을 우선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A, B인데 지금 K 값을 위에다 적용시키기 전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k예요.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것을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니까 원래 x축, 다시 말해 y 이퀄 제로를 점근선으로 갔던 저 지수함수가 적당히 평행 이동되어서 뭐로 바뀌게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k라는 요 상수함수를 점근선으로 갖는 함수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저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로그 2 x-2k니까 y는 로그 2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k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x 이퀄 2k가 될 거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얘하고 얘의 교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의 좌표가 2k,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k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 점의 좌표가 8,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a, b가 되겠죠. 2a 더하기 b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번 문제였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직선 y는 2-x가 y는 로그 2x 그 다음에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x1, y1, x2, y2라고 부르도록 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에서도 그림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하나 갖다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좌표 평면에다가 두 개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게요. y는 로그 2x를 하나 갖다 그릴 거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3의 x를 하나 갖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두 개의 로그 함수가 있어요. y는 로그 2의 x 하나, 그 다음에 y는 로그 3의 x 하나.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는데 y는 2-x라는 직선이래요. 여기는 이 점이 로그 함수들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1,0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y는 2-x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y는 2-x래요. 그래서 이 y는 2-x라는 직선이 로그 2x하고 로그 3의 x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x1, y1, x2, y2라고 부르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점 하나가 x1, y1,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 하나가 x2, y2.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직선은 어디를 지날 거냐면 2,0라는 점을 지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x1하고 y1, x2하고 y2가 정확히 어떤 값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 같은 경우에도 x1과 y2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x1이 y2보다 큰 게 맞느냐라는 게 지금 문제의 질문이죠. 자, 근데 보세요. 조금 더 정확한 범위를 위해서 여기는 2,0에서 y는 로그 2x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갖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2,1이라는 점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지금 y는 1입니다. 그래서 x1이 지금 어디 있냐면 x1, y1이니까 x1이 있게 되는 위치는 x1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y2가 있는데 y2가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가 x2, y2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y축에다 갖다 대응시켜 봤을 때 y2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애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 y2라고 하는 애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애. x1과 y2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언제나 x1과 y2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x1이 y2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보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니은은요. x2에서 x1을 갖다 뺀 게 y1 빼기 y2하고 같니? 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x2-x1, y1-y2 약간 이제 부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델타 x하고 델타 y 그러니까 x 변화량하고 y 변화량으로 조금 연결이 돼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우선 좀 나눠 볼게요. x2-x1으로요. 물론 나눌 때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게 0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0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이 x1, y1과 x2, y2라는 이 두 개의 점이 같은 x축에서 만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0이 아닐 테니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x2-x1분의 y1-y2가 1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서 x2-x1분의 y2-y1이 마이너스 1이냐 인 걸로 바꿉시다. 그러면 이 표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까? 맞죠? 왜냐면 당연히 y는 2-x.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입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이용을 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요. 디귿 보기에서 x1 곱하기 y1과 x2 곱하기 y2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빼서 그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사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1 곱하기 y1 빼기 x2 곱하기 y2가 계산을 해봤는데 0보다 크게 나오면 맞는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 직선 위에 x1, y1이랑 x2, y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y1이라고 하는 것은 2-x1이 될 거고 y2라고 하는 것은 2-x2가 될 거예요. 그래서 y1 대신에 y2 대신에 갖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x1 곱하기 2-x1 빼기 x2 곱하기 2-x2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를 우선은 좀 줄였어요. x1, y1, x2, y2 미지수가 총 4개였었는데 미지수의 개수를 우선은 2개로 줄였습니다. 전개를 좀 시켜봅시다. 마이너스 x1 제곱 더하기 2x1 그 다음에 플러스 x2 제곱 마이너스 2x2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마이너스 x1 제곱이 있고 x2 제곱이 있으니까 저거 인수분해하자. x2 제곱 마이너스 x2 제곱 마이너스 x1 제곱이니까 x2 마이너스 x1 x2 플러스 x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2 플러스 2x1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이 공통으로 보이니까 묶어주는 거야. x2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2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의 정확한 값을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부호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큰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x2에서 x1을 갖다 빼지 그림에서 보니까 x1과 x2의 위치 관계가 분명히 차이가 있네. 그래서 x1보다 x2가 크니까 이걸 통해 x2 빼기 x1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 마이너스인데 x1과 x2가 둘 다 어디에 있냐면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x1이 1과 2 사이에 있고 x2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x1 더하기 x2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거기서 2를 갖다 빼면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2인데 0이고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인 거 두 개 갖다 곱했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x1 곱하기 y1에서 x2 곱하기 y2를 갖다 뺀 것이 양수이니 결과적으로 x1 곱하기 y1이 x2 곱하기 y2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원뿔이 이제 펼쳐진 상태의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얘가 어떤 원뿔이었냐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만큼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의 모선의 길이가 9인 그러한 원뿔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여기는 이 원의 둘레 길이랑 똑같겠죠. 둘레가 얼마냐? 둘레는 2파이r입니다. 2파이 반지름. 그래서 6파이예요. 그리고 L 이퀄 R 세타죠. 부채꼴에서 얘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놓고 지금 둘레 길이 6파이가 L이 되는 거니까 6파이는 9세타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세타는 9분의 6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면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다 찾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널비는 이 원뿔의 건널비는 우선은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는 요 부채꼴의 넓이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저 원의 넓이도 하나 필요하겠죠. 파이 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시면 결론은 36파이다.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을 거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조금 독특한데요.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개의 각을 뒀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베타는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2파이보다 작습니다.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알파가 베타가 저러한 범위 안에 있는 숫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 조건을 두죠. 그런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지멋대로 움직이지만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가 같다라는 것까지만 만족을 시켜주면 돼. 뭐 가능성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뭘 물어보냐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 더한 것의 범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보다는 클 거고 4파이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하나 갖다 그리는데 이게 한 주기,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주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어떤 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파이에서부터 4파이까지 중에 여기는 요각. 그래서 2분의 5파이인 거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5파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5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지금 여기는 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라는 것을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이야기겠느냐? 뭔가 이게 딱히 증명이 될 게 없으니 이게 만약에 틀렸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온다면 이것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만 기억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반례들을 조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를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베타는 2분의 3파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져갈 건데 왜 나눴냐면 우선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서로 같아져야 돼서 이것을 사각함수의 각의 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같은 걸로 표현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2분의 3파이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둔다면 첫 번째 사인 알파는 사인 2분의 4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n이 지금 짝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인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해 주시면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얼싸 탄 콘데 원래 게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갖다 붙여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베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코사인 2분의 3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입니다. n이 홀수죠. 그러니까 사인 3분의 파이로 바뀌어 있을 거고 그래서 얘가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얼싸 탄이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둘 다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다라는 조건 하나는 만족을 해주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인데 아까 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걸 만족하려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발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예를 통해 기억 보기가 옳지 않다라는 걸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가 1인데 문제 조건에서 보니까 사인 알파가 코사인 베타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 대신에 사인 알파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가 되니까 맞는 말이네.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흔히 알고 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마찬가지로 탄젠트하고 탄젠트를 갖다 더했을 때 1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동일한 발예를 사용을 하시면 디귿도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갖다가 집어넣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주어진 2차식을 x-2,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p, q, r이라고 부르도록 할 때 PQR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상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차식에다가 이름을 붙여줄게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입니다. 이것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x에다 2, 0,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서 f2, f0, f-1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a 더하기 4,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숫자가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얘기했냐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하나, 둘,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숫자인 a를 양 끝에 있는 두 녀석의 등비중항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가운데 있는 a의 제곱이 3a 플러스 4와 1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상수 a 값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3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느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LPG 경차 사용이 늘어나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07년 A지역의 연간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이 A톤,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감소해서 2015년에는 3분의 1 A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2007년에 그 연간 휘발유 소비량이 A톤이고요.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R이라고 설정하면은 2008년에는 A 곱하기 R이 될 거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2015년은 초항 A에다가 일정한 비율인 공비 R을 8번 갖다가 곱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때 2015년에 양이 3분의 1 A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양변 A로 나눠주시면 R의 8승이 3분의 1이 된다라는 첫 번째 결론을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이 뭔지 모르겠는데 R의 8승이 3분의 1이라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A지역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동안 사용되는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의 총합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2007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초항이 A고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1-R 분의 초항 A 그 다음에
1-r의 16승을 갖다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계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아래 8승이 3분의 1이니까 아래 16승이 아래 8승의 제곱이라서 9분의 1이 되는 것 정도는 사실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아래 값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8제곱근 3이 8제곱근 3이죠. 이게 1.1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용을 해서 R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R의 8승이 3분의 1이고요. 1.15가 3의 8분의 1승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R이 이 식을 갖다 정리하는 겁니다. 양변에 8분의 1승을 취하면 3분의 1의 다시 전체 8분의 1승이고 얘가 8제곱근 3분의 1로 표현되니까 8제곱근 3이 3의 8분의 1승이 1.15죠. 그래서 얘가 1.15분의 1이고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23분의 2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는 요 아래에다가 23분의 20, 그 다음에 아래 16승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9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27분의 184 A톤이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계산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5번이었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6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입니다.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 곱하기 D. 그리고 이 등차 수열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갖다가 더한 게 159예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A하고 A 플러스 D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이렇게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159가 3A 더하기 3D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시면 초항 A에다가 공차 D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게 53이다 라는 첫 번째 결론을 하나 내려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1번째 항과 그 다음에 n-2번째 항과 n-1번째 항과 그 다음에 n번째 항 이렇게 갖다가 더한 게 96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n-2번째 항은 어쨌든 n번째 항에서 뒤로 두 번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n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갖다 뺀 걸로 생각을 하고 n-1번째 항이 n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갖다 뺀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있다. 그래서 그게 9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얘가 AM이 3개가 있고 마이너스 3D 걔가 96이니까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AM에서 공차 D를 갖다가 뺀 게 얼마가 될 거냐면 3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된 식 중에 요 두 개를 갖다가 더하도록 할 건데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자연수 M에 대하여 조건 나해 보시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M까지 AK가 425다 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의 합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는 M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끝항 A1과 AM 두 개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만약에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누가 날아가냐면 공차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A 더하기 AM의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하고 AM 그러니까 초항이랑 N번째 항을 갖다가 더한 값이 85가 되니까 여기다 85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M의 값이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M이 10인 걸 이용을 하시면 나머지 조건들을 활용하여 초항과 공차를 모두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11번째 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면 26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죠.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ak가 8이고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bk가 10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할 것은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2 곱하기 ak 마이너스 bk 플러스 3이니까 이게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덧셈이나 뺄셈을 쪼개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럼 2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bk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3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ak가 얼마냐면 8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8 빼기 이거 자체는 10이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3이 10개 있는 거니까 플러스 30이 되겠죠. 정리하시면 36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n이라는 미지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의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n 곱하기 x제곱 빼기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퀄 0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시다. 그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의 합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n분의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이고요. 이걸 이제 분모분자 n으로 나누시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3n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n제곱 마이너스 3n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것은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8까지 ak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갖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쪼개고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8까지 k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8까지 k. 그래서 앞에 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3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갖다가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96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요. 자연수 n에 대하여 2n,0라는 점에서 주어진 원에다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an을 접선 L의 기울기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울기 양수인 것도 하나 보이고 기울기 음수인 것도 하나 보이긴 하지만 제곱이 되기 때문에 an의 값은 하나로 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an까지만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얘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쯤에 있는 2n,0라는 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2n,0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얘가 여기 있는 요 중심이 마이너스 1,0인 원과 접하기 때문에 얘는 이 녀석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1인 원이죠. 다시 말해 얘를 정리하면 y는 mx-2mn이고요. 한쪽으로 정리했을 때 mx-y-2mn 이퀄 0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n 한 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갖다 곱할까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안쪽에 있는 것은 그냥 양수로 편하게 표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시면 m제곱 플러스 4m제곱 그리고 곱하기 n 그 다음에 더하기 4m제곱 n제곱 한 개 m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m제곱 이렇게 날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m제곱으로 묶어냅시다.
그러면 4m제곱으로 묶었을 때 여기가 이제 n제곱 더하기 n이고 이것이 1이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원래 이제 m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문제에서 an이라고 하는 게 직선 l의 기울기의 제곱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4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4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n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은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40까지 k는 1부터 40까지 ak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40까지 4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죠. 상수 4분의 1은 미리 바깥쪽으로 빼주고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4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분분수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k분의 1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을 갖다 빼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의 정의대로 하나씩 갖다 집어넣게 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쭉쭉쭉 가다가 40을 갖다 집어넣어서 40분의 1 빼기 41분의 1이 되고 날아갈 거. 짜자자잔 날아가니까 결국 4분의 1에다가 1 빼기 41분의 1이다. 갖다 계산해서 결론 내리시면 41분의 10이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변화법을 이용을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A1이 알파고 그 다음에 모든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는 아니고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성립하냐면 n-1 곱하기 an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m이네요. 시그마 m 이퀄 1에서부터 n-1까지 m 곱하기 am 이것이 0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만족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일반항 an이 어쩌고저쩌고 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차피 네모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모든 증명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주어진 식이 언제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n 대신에 k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k-1 곱하기 ak 더하기 시그마 m 이퀄 1에서부터 n-1까지 m 곱하기 am 이퀄 0 n이 k일 때였으니까 이것도 하나 k로 갖다 같이 바꿔주죠. 그래서 시그마 m 이퀄 1에서부터 k-1까지 m 곱하기 am이 0다 라는 게 성립하게 될 것이다.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게 지금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식이 원래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는 k 곱하기 ak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m 이퀄 1에서부터 k까지 m 곱하기 am이고 그 다음에 얘가 k 곱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시그마 갑자기 바뀝니다. m 이퀄 1에서부터 어디까지로 바뀌냐면 k-1까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뭐를 하나 더 써주냐면 k 곱하기 ak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있었던 요 시그마에서 k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상황만 하나를 갖다 뺀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겠냐? 애초에 우리가 가정해놨었던 요 식을 갖다가 활용을 하기 위함이죠. 얘하고 얘가 중첩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시그마 m 이퀄 1에서부터 k-1까지 m 곱하기 am이 반대쪽으로 넘겼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1-k 곱하기 a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k 곱하기 ak 플러스 1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ak, 그리고 다시 플러스 k 곱하기 ak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가에 들어갈 식이 1-k라는 걸 확인을 했고, 얘를 통해서 ak 플러스 1이 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전개시켜 보시면요, k 곱하기 ak 플러스 1 플러스 ak 마이너스 k 곱하기 ak 플러스 k 곱하기 ak고 날라갑니다. 날라가죠. 얘가 지금 0이니까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했을 때 a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분의 1에다가 ak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하고 나에 알맞은 식의 곱을 fk라고 하고 마지막에 10 갖다 집어넣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1번에 보니까 y는 x제곱 위의 점 t, t제곱이 있고 그 t, t제곱하고 원점에 대하여 선분 OP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요. 자, 원점이 있습니다. 0, 0입니다.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있어요. 이는 뭐 t는 변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t, t제곱으로 설정이 됐고요. 그 5하고 p의 중점이 있습니다. 선분 OP의 중점은 2분의 t, 2분의 t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점 m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x제곱이랑 다시 만나는 두 개의 점을 a하고 b라고 부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y는 x제곱이고요. 뭐 p가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있는 m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m을 지나면서 여기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만들었고, 여기 있는 요 b라는 점이 그래서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y좌표가 m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2분의 t제곱입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저 함수에다가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야, 그렇죠, 루트 2분의 t를 갖다 집어넣어야 2분의 t제곱이라는 y값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뭐 p라는 점의 좌표도 아니까 이쪽에 a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이 y축을 이용해서 좌우 대칭되는 형태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t, 2분의 t제곱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분 AB의 길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 곱하기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OP의 길이는 뭐 점과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루트 t제곱 더하기 t 4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선분 OP의 길이분의 선분 AB의 길이의 극한을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에다가 이제 루트 t제곱 더하기 t 4제곱을 써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t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t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t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 분의 위에가 이제 루트 2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러면 공통으로 보이는 t가 날아갈 거고, 정리해 보시면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루트 2. 극한의 기본은 뭐라? 대입이다. 그래서 t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극한값은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있는데 x가 3이 아닐 때하고 x가 3일 때가 따로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된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x가 3일 때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없으니 3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과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이 같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표현이요.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 x가 3은 아니지만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표현이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 대신에 x가 3이 아닐 때의 모습인 x-3분의
3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을 갖다 놓고 그것이 뭐가 되게? F3, A가 되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x가 3은 아니니까 x-3이 0은 아니니까 분모분자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겠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 a 값이 11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2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 보시면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f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절대값 x가 1보다 큰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것이 모든 실수 x의 연속이 되려면 어디가 문제냐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1에서 연속이 되게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냐? 마이너스 1에서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와 아래에 있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두 개 갖다가 연립하시면 a가 마이너스 1, b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라. 자, 조건 가에서 보니까 fx분의 x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자, fx는 2차 함수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하나도 없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x라는 함수도 1차 함수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함수를 구성했더니 이 함수는 x 이퀄 1이라는 점과 x 이퀄 2라는 점에서 불연속이래요. 그래서 이게 나오려면 결국에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냐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될 수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1이 그 다음에 f2가 0일 수밖에 없으니 함수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1하고 x-2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하는 형태로 표현될 것이고 2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a 곱하기 x-1 곱하기 x-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나에 갖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리밋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는 a 곱하기 x-1 곱하기 x-2가 4인데 이게 x-2로 나눠주고 나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최고 차이 개수 a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 fx는 4 곱하기 x-1 곱하기 x-2이고 여기다 4 갖다 집어넣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는 두 번째 월간 개고생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25번 문제는 우선 해석을 좀 해보면 실수 t에 대하여 우선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집합이니까 모임이죠. 그래서 누구들의 모임이냐면 x, y들의 모임인데 이게 y 이퀄 x 또는 y는 x-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거나 아니면 2차 함수인데 어떤 2차 함수냐면 꼭지점이 a, 마이너스 a인 아래로 볼록한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그 2차 함수가 나타내는 도형이 직선이 하나 또 나옵니다. x 더하기 y는 t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좀 그림을 그리기부터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a가 뭔지를 모르니까 뭔가 좀 잘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얘를 그래서 기억에서 지금 조건을 하나 줍니다. 뭐냐면 a가 0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a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란 얘기예요. 자, a가 0이면 저 위에 있는 저 집합의 원소들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좌표 평면에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이죠.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라는 중심이 0,0인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f0를 물어봅니다. f0는 뭐냐면 ft가 있는데 t가 실제로 또 0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 t가 0이면 이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그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만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갖다 그려보시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래서 f0가 2가 되는 거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니은 ft는 t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불연속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t가 t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t 값을 이제 조금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림을 아까랑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좌표 평면에 y는 x라는 직선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요, 선생님이 여기 연두색으로 직선을 하나 표현할 건데, 이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예요.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뭐하는 애들이냐면 저기 있는 저 2차 함수의 꼭지점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직선이고,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의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2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것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저 직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저 연두색이랑 평행하게 선을 갖다가 그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몇 번 만나냐면 한 번 만납니다. 한 번 만납니다. 그렇게 한 번 만나다가 언제 두 번 만나냐면요, 이 y는 x-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이 2차 함수하고 접할 때 처음으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 그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요? 3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이 ft라는 교점의 개수의 함수가 불연속이 될 거다. 그러면 저 때의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x-a제곱 마이너스 a하고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직선이 서로 접하는 상태죠. 전개를 시키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이퀄 0. 그래서 여기에서 뭘 생각할 거냐면 판별식 d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걸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판별식은 지금 1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정리해 보시면요, 이때 t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불연속이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케이스를 조금 나눠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ft가 t 이퀄 알파에서 불연속이 되는 실수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 거냐면
2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 위에 그려놓은 니은 보기에서의 그림처럼 생각을 해보면 개수가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다가 2번 만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갔다가 그림을 그려도 계속해서 3번 만나게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 있는 요 점 지날 때 있잖아. 교점을 지날 때 상황을 보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다시 2개로 바뀌네. 불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 때의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동이 되면서 모양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과 같이 불연속인 점을 2개 만들어주는 케이스들을 하나씩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맡기도록 하고 2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 보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함수 fx,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0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미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6x가 되고 3x로 묶어내면 3x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하고 제로에서 만나고 풀이고요. 그래서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가 제로일 때 그래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갔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최소값은 하나 나와요.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면 이제 극소값인 0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최대값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나오는지 1에서 최대가 나오는지는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갖다가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함수값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는 12가 그 다음에 1에서는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인 라지 m은 즉 f1은 14가 된다. 두 녀석을 갖다가 더하면 24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함수 fx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 위의 점 a 0,4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하고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부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y는 fx 위에서 ab를 제외하고 ab 사이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직선 ln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의 문제하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다만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체적인 식으로 직접 만들어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a 0,4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쭉 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b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 fx라는 함수는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와 뭐가 같은 거냐면 0,4라는 점에서의 접선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함수가 y는 4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제로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그래서 x가 0 아니면 4가 돼서 b라는 점의 좌표가 4,4가 되고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이 임의한 점을 둘게요.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가 t,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h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그대로 t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t, 4가 될 거고 그래서 갖다 이어줍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선 선분 AH의 길이는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선분 pH의 길이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를 우리가 만약에 GT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GT는 T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갖다 곱하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걸로 이 넓이의 식을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전개시켜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T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세제곱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G'T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묶어내시게 되면 남는 건 T 마이너스 3 하나만 남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부호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함이니까 t제곱은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렇게 3,0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에서 극대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 3에서의 함수값이 될 테니까 G3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였고요.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주스 4병, 같은 종류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같은 종류의 생수 2병, 그 다음 우유 1병을 A하고 B하고 C라는 애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주수가 서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A하고 B하고 C가 합쳐서 총 4개의 주스를 받았다. 개수가 몇 개가 되겠느냐라는 부분들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3H4, ABC 3명을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관계없이 4명을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나온 횟수대로 주수를 주게 될 거고 생수도 마찬가지로 3He 서로 다른 3명을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관계없이 2번 끄집어내면 될 거고요. 우유 1명은 뭐 그냥 3가지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마찬가지 그냥 패턴을 이용을 하시면 3H1이 될 것이고 요 3개의 숫자를 갖다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게 28번의 이야기였고요.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A, B, C, D가 각각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4권을 섞어놓고 한 권씩 임의로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D가 제일 먼저 A 교과서를 선택했어요. 나머지 3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라지 A랑 라지 B랑 라지 C랑 라지 D의 교과서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얘네가 교과서를 임의로 하나씩 선택을 할 건데 D라는 애가요. 얘를 가져갔어요. 스몰 a를.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C가 스몰 b, 스몰 c, 스몰 d 중에 교과서를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A라는 애가 어떤 교과서를 가져가야 되냐? 지금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했으니까 A는 사실은 B를 가져가도 되고 C를 가져가도 되고 D를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A가 만약에 B를 가져갔다면 B, C가 C, D 중에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걸 안 가져가야 되니까 A가 만약에 C를 가져갔다면 B, D 중에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걸 안 가져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D를 가져갔는데 B, C 중에 가져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3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패턴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사실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0, 1, 2, 3. 그 다음에 확률이 스몰 p 4분의 1, 스몰 q 12분의 1. 확률의 총합이 항상 1일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값들 얘랑 모두 다 갖다 더했을 때 p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q 더하기 12분의 1이 1이 된다. 즉 p와 q의 합이
3분의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이라고 했거든요. 먼저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평균은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0이랑 p를 갖다 곱한 건 아무것도 없고 4분의 1 더하기 2q 더하기 3하고 12분의 1을 갖다 곱하니까 다시 한번 4분의 1. 그래서 이게 지금 2q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산을 줬어요. 확률 변수 x에. 그러면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x제곱의 평균을 한번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은요, 마찬가지로 뭐 곱하고 더하는 전략을 이용을 하니까 0은 의미 없고 4분의 1 더하기 4q 더하기 12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계산을 해보시면 4q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곱의 평균 4q 더하기 1에서 뭘 갖다 빼주시면 되냐면 평균의 제곱인 2q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분산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q 값을 구하시면 뭐 p도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30번까지 총 월간 개고생 모의고사 30문제들에 대한 해설들을 모두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배점이요, 조금 역배점을 해놓은,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배치 순서가 일반적인 모의고사 패턴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 단원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총 30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와도 이제 막히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머리가 풀린 상태에서 돌아온다거나 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배점을 역배점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봤고요. 이번 3월 모의고사 대비 및 수능 대비를 위해서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뒤숭숭하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니까 올 한 해 마음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